네. 자, 66번 분계에 이어서 67번 분계부터 262페이지 67번 분계부터 또 하겠습니다. 자,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24만 원의 현금으로 처분했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표에는 전기에 2월된 자기 주식 처분이익 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시해준 이유는 뭐냐면은 자본 거래에서는요, 자본잉여금과 자본 조정을 서로 이렇게 상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발행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서로 상계 처리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서로 상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주식을 30만 원에 취득해 가지고 24만 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6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만은 전기에 2월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기 때문에 5만 원이 있기 때문에 손실은 만 원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차변에 현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24만 원 들어오죠. 대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자본 조정이 30만 원 증가하죠. 그리고 전기에 있었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이 부분을 복사해서 쓰려고 그랬더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본 잉여금으로서 대변의 증가 항목이죠. 근데 이걸 상계시킬 때는 반대쪽에 상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반대에 와야 돼요. 즉 차변에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대변이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만 원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30만 원 딱 맞죠. 자, 거래 후 결합관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차변의 현금은 당좌 자산의 증가에 해당이 되고요. 대변의 자기 주식 자본 조정 증가입니다. 차변의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 잉여금 감소입니다. 자본 계정 과목은 차변에 오면 감소, 대변에 기록하면 증가가 되는 것이죠. 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 조정 감소가 되죠. 자본의 감소. 네,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의 자산 증가 24만 원에 자본 감소 6만 원. 대변은 자본 증가 30만 원이 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이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 항목이다. 자기 주식도 자본 조정 항목이다. 자, 다음은 6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월 10일에) 취득한 자기 주식 500주 중 250주를 주당 12,000원의 현금을 받고 매각했습니다. 네, 3월 10일 날 500주를 주당 10,000원에 샀었습니다. 자기 주식을.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을
주당 12,000원의 현금을 받고 매각했어요. 단 자본 조정 중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의 잔액이 20만 원을 반영하여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러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20만 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먼저 상계시켜야 됩니다. 자, 분계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은, 자, 차변은 12,000원이 현금으로 매각했으니까 현금이 들어오죠. 12,000원씩 250 주면은 12,000원 곱하기 250 주라. 얼마 나올까요? 300만 원이 맞나요? 300만 원 자산 증가 됐고, 자, 대변에 자기 주식이 얼마에 샀나요? 자기 주식 10,000원씩 샀는데 250주만 팔았으니까 250만 원이 되죠. 500주 다 팔은 게 아니고 250주만 팔았으니까 250만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차이가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에 잔액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 항목이죠. 발생할 때 어디에 발생합니까? 이렇게 차변에 발생합니다. 상계시킬 때는 대변에다 상계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만 원 상계를 시키고, 그리고 나면 30만 원 남죠. 그 30만 원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거래의 결합관계 써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차변의 현금은 자산의 증가요. 대변의 자기 주식은 자본의 증가요. 대변의 자기 주식 처분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 증가요. 또 대변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의 증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본 잉여금의 증가다 이거.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의 자산 증가 300에 대변의 자본 증가 300이 되는 그런 거래입니다. 자, 다음에 6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9번은 문제가 간단하군요. 11월 5일에 취득한 자기 주식 300만원을 전부 소각해버렸어요. 소각이 뭐예요? 감자입니다. 감자. 네. 그런데 300에 사가지고 소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유상감자라고 하죠. 유상감자. 자, 69번의 분계는요, 주식을 소각하면은 자본금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발행금액으로 자본금은 항상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액면가가 200만 원이죠. 그래서 자본금이 200만 원 감소했어요. 자본금이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기 주식이 없어졌죠. 자기 주식 300만 원이 대변에 갑니다. 300만 원이. 그러면 차변에 100만 원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감자, 차, 손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감자, 차, 손. 네. 그러니까 자본금 200만 원 감소시키기 위해서 3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감자, 차, 손 100만 원 인식하면 돼요. 자, 거래 후 결합관계는 차변의 자본금이니까 자본금 감소, 즉 자본의 감소죠. 대변의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증가, 즉 자본의 증가입니다. 차변의 감자차손은 자본 조정 감소, 즉 자본의 감소입니다. 감자차손은 자본 조정 항목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본 조정 항목이다. 네,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자, 다음은 70번 문제 볼까요? 회사는 3월 15일에 액면 금액 5,000원인 자기 주식을 한 주당 6,000원에 1,000주를 취득했네요. 4월 15일에 이 주식을 소각했습니다. 감자 차익 잔액이 50만 원이 있대요. 이 감자 차익도 자본 잉여금 항목이죠. 감자 차손, 자본 조정하고 서로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계정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 감소할까요? 소각했으니까 차변의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자, 액면 금액이 5,000원인 주식입니다. 1,000주를 취득해서 소각했으니까 500만 원이 되죠. 액면 금액 5,0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 자본금 500만 원 되겠네요. 그렇죠? 대변에 이 자기 주식을 6,000원에 샀었어요. 그래서 자기 주식이 600만 원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감자 차손 100만 원을 인식해야 되는데 감자 차익이 50만 원 있었으니까 감자 차익을 먼저 상계시키고 그리고 나서 감자 차손으로 나머지 50만 원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래 후 결합관계는 차변의 자본금은 자본금 감소요. 대변의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증가에 해당이 돼요. 감자 차익은 차변의 자본 잉여금 증가요. 차변의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 증가다 이런 얘기죠. 자,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은 서로 상계 처리한다.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은 7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71번 문제.
전년도에 72만 원에 취득하여 자기 주식을 모두 소각하여 처리하였다. 자기 주식의 전년도 12월 31일 공정가치는 71만 원이었고 액면 금액은 70만 원이었다 이랬습니다. 자, 전년도 72만 원에 취득했던 자기 주식을 전부 소각했어요. 감자한 거죠. 예. 그리고 자기 주식 그 전년도 12월 31일 공정가치는 71만 원이었다. 자기 주식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있죠. 처분 이익을 실현하려고 투자하는 것들, 매도가능증권이라든가 만기보유증권은 우리가 그 공정가치로 기말에 평가를 합니다만은 여기는 자기 주식으로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서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평가하지 않는다. 네. 자, 그러면 액면 금액이 70만 원이니까 차변에 자본금이 70만 원이죠. 대변에 자기 주식은 얼마에 샀어요? 72만 원에 샀죠. 자, 감자 뭐 차익이나 다른 정보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감자 차손 2만 원이 되겠네요. 거래 후 결합 관계는 이제 차변의 자본금은 자본금 감소, 차변의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 감소, 대변의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계속 자본 거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 거래들이. 그래서 자기 주식은 평가하지 않는다. 네. 결산 때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72번 보겠습니다. 2월 결손금 1억 5천만 원을 보전을 위하여 주식 5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실시하였다 이랬습니다. 5분의 1로 감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5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주가 되니까 10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주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5분의 1로 감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자전 당사의 자본은 자본금 2억 원과 2월 결손금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2월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5분의 1로 감자를 하면은 5분의 1이면 20% 감자잖아요. 자, 주식수 2억, 자본금이 2억 원인데 2억 원의 5분의 1을 계산하면 돼요. 2억 원의 5분의 1은 얼마가 됩니까? 5로 나누면 되죠. 4천만 원인가요? 네. 그러면 자본금을 4천만 원으로 줄이려면은 4천만 원으로 줄여지는 거예요. 5주를 한 주로 병합해 버리니까. 그러면은 1억 6천만 원의 자본금이 감소해야죠. 1억 6천만 원. 그죠?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이 1억 6천만 원 감소시키는 거예요. 5분의 1로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본금 감소가 되고
자, 이 감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출이 있었던 건 아니고 2월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거예요. 2월 결손금. 2월 결손금은 2월 이익잉여금의 반대가 됩니다. 2월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을 플러스 시키는 요인인데 2월 결손금은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거듭해서 당기 순손실, 즉 이익을 내지 못하고 순손실을 발생시키게 되면 그것이 차기로 넘어갈 때 2월 결손금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손금을 주주들이 감당하기로 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5분의 1로 줄여서 그 결손금을 정리하자, 이런 취지예요. 얼마 정리했어요? 1억 5천만 원을 정리했네요. 가만히 있어봐. 이 자본금이 1억 6천이죠? 1600이 아니라 2억에서 4천만 원 남기려면 1억 6천. 그래서 자본금 1억 6천을 줄이기 위해서 2월 결손금, 2월 결손금, 거꾸로 말했어요. 2월 결손금 1억 5천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1억 6천만 원 희생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1,000만 원은 뭘로 기록하느냐? 이 1,000만 원이 바로 감자한 거죠, 감자. 그래서 1,000만 원은 감자 차익이다. 1,000만 원이 감자 차익. 네, 그래서 거래 후 결합관계는 차변의 자본금 감소 1억 6천, 대변은 2월 이익잉여금의 증가라고 해도 되고, 이건 결손금이니까 2월 결손금의 증가, 좀 말이 이상하죠? 2월 결손금 상계, 상계는 여기서는 보전했다, 이렇게 2월 결손금을 털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월 결손금은 이익잉여금의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이익잉여금의 마이너스 항목. 네, 그래서 그거를 제로로 만들었으니까 2월 결손금을 상계시켜 버렸다. 그것은 자본의 증가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자본 증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대변의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의 증가죠. 그 2월 결손금을 상계시키면 자본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이 거래는 자본 감소 1억 6천에 자본 증가 1억 6천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회사 재무 상태표에 손익계산서에 2월 결손금은 이제 표시되지 않죠. 자, 다음은 7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상증자를 위해서 기타 자본 잉여금 2천만 원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자본 잉여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자본금으로 전입했어요. 주식을 발행한 겁니다. 무상주 4,000주를 발행했습니다. 액면금액은 5,000원짜리예요. 자, 이건 누가 받았어요? 기존의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자본 잉여금을 가지고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배당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무상증자가 배당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73번은 어떤 분계가 될까요? 없어지는 게 차변에 오는 게 뭐냐면은
기타 자본잉여금 이것이 없어져요. 2천만 원이 대변에 뭐가 증가하냐면은 자본금이 증가해요. 근데 여러분 자본금은 언제나 뭘로 기록합니까? 액면가로 기록하죠. 4천주 5천원 4, 5, 20 2천만 원이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액면가로 처리하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에 차변의 자본잉여금은 뭐예요? 자본잉여금의 감소, 즉 자본의 감소요. 대변의 자본금은 뭐예요? 자본금 증가. 그 자본 간의 거래예요. 전부 다 자본 간의 거래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자본 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하는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4번 문제 가볼까요? 이제 좀 다른 패턴으로 바뀌었네요. 네, 퇴직연금 관련된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당사는 신한금융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매년 말에 퇴직금 추계액의 60%씩을 적립하고 적립액의 1%는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올해 퇴직연금 부담금 3천만원과 수수료 30만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이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면 되고요. 요 부담금은 저축한 거예요. 저축. 연금 저축에 가입했다. 이 확정급여형은 회사의 자산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저축을 해놓는다 이거예요. 연금 저축. 그게 확정급여형입니다. 여러분 확정기여형은 뭐였냐면은 자, 이런 거예요. 자, 확정급여형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확정급여형, 우리가 그걸 DB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DB형은 회사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회사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퇴직금 지급용으로 저축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는 퇴직연금 제도는 DC형이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없어. DC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회사가 퇴직 급여로 처리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미 회사는 이 기여형 연금에 불입을 하게 되면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거예요. 퇴직급여로 자산 처리하지 않고 퇴직급여로 처리하고, 그 불이익은 바로 종업원이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예. 종업원이 직접 관리하는 거. 이게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문제는 지금 확정 급여형 문제입니다. 확정 급여형 문제. 그러면 연금 부담액 3천만 원은 자산으로 잡고 수수료는 그냥 비용 처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74번은 차변의 자산 개정 과목이 뭐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3천만 원 잡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죠? 한국은행 3천에다가 30만원 이렇게. 그러면 30만원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이때 수수료 비용이 이것이 지금 뭐 사무직의 퇴직연금이냐 아니면은 생산직이냐에 따라서 이 수수료 비용은요, 생산직에 해당되는 것이면은 5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요. 사무관리직의 수수료 비용 퇴직연금이면 그 부분은 판매관리비 수수료 비용 써야 됩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뭐 생산직이다 사무직이다 이거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냥 수수료 비용이다. 그래서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바로 자산의 증가입니다. 자산 증가.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가 되고요. 차변의 수수료 비용은 비용 발생이 되겠는데, 비용도 판매관리비인지 제조원가인지 그거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 발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보통예금처럼 신한금융이라는 거래처 코드 넣어줘야 됩니다. 예금 관련 개정 과목은 꼭 은행을 거래처 코드로 입력해 줘야 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74번까지 했는데요. 75번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75번 중간에 좀 5분 더 했다 쉬면 되죠. 자, 75번 문제. 네, 역시 퇴직연금에 관한 문제네요. 퇴직연금 자산에 이자 30만원이 입금이 되었네요. 당사는 전임 직원의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하여 신한금융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에 그 이자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뭘로 처리하느냐? 퇴직연금 운용 수익,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은 만기 같은 거 됐을 때 이렇게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 수익이죠. 네, 그런데 이거는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개정 과목을 퇴직연금 운용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 수익. 자, 그래서 차변은 뭐예요? 어디에 입금됐습니까? 신한금융 퇴직연금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들어왔겠죠? 예. 퇴직연금 운용 자산 계좌에 30만원이 입금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퇴직연금 자산에
그러니까 개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에요. 괄호 열고 신한금융 30만원. 대변은 퇴직연금 운용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거래 후 결합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자산 증가고요.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 수익 발생이죠. 자산 증가 수익 발생이 되는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는 개정 과목 좀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처럼 퇴직연금 자산에 이자가 입금되었다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 수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다음에 76번은요. 확정 기여형. 네, 이제 기여형 문제가 나왔네요. 비용 처리하는 회계를 해야 되죠. 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상사는 퇴직연금의 부담금 150만 원이 제조 부분에 100만 원, 관리 부분에 50만 원 이거를 은행에 현금 납부하였다. 예. 자, 아까 정리한 대로 확정 기여형은 비용 처리합니다. 그런데 100만 원은 퇴직급여를 따로 OXX로 500번대 코드를 써야 돼요. 퇴직급여. 그게 100만 원. 이건 제조원가로 갑니다. 또 퇴직급여 이번에는 8XX 50만 원 이렇게 되고요. 대변은 뭘로 지급했나요? 현금으로 납부했군요. 현금이 15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차변의 퇴직급여 500번 때는 제조원가 또는 제조비용이라고 해도 돼요. 제조원가의 발생 또는 제조비용 발생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800번대 퇴직급여는 판매관리비 발생, 예. 왼쪽은 다 비용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원가도 비용이요, 판매관리비도 비용. 그런데 제조원가는 판매관리비처럼 기간 비용이 아닙니다. 예, 판매관리비라는 것은 그 기간에 다 비용 처리되는 거지만 여러분 제조원가로 간 요 100만 원은 그 기간의 비용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저 제조원가는 제품이라는 것으로 모아지죠. 제품이 팔려야 그 제품의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되는 것이고 그 제품이 회사의 재고로 남아있으면 그 기간에 그 회계연도에 비용 처리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원가로 처리하는 것과 일반 기간 비용인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상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조원가로 처리한다는 것은요, 그 제조원가로 들어간 모든 비용은 그 제품이 판매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매출원가로 인식이 되죠. 그 기간에 재고로 남아있으면 비용 처리가 안 된 거예요. 회사에서 제조원가로 계산만 할 뿐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제조원가도 우리가 제조 비용이라고는 하지만
회계에서는 제조원가는 재고자산으로 일단 남아있는 것이고 판매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그러한 성격의 비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변의 현금은 뭐예요? 자산의 감소. 그래서 이 거래는 비용 발생 150, 대변의 자산 감소 150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비용이지만 이게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거. 제조원가하고 판매관리비는 우리가 판매관리비 같은 비용은 우리가 기간비용이라고 그래요. 기간비용. 영업의 비용도 기간비용. 그런데 매출원가는 뭐예요?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나 이것이 팔려 나가야 제품이나 상품 같은 재고자산이 판매가 일어났을 때 매출원가로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죠. 팔려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산으로 가지고 있죠. 재고자산. 기말 제품 재고액 또는 기말 상품 재고액으로 자산으로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판매가 일어나기 전에는.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76번까지 했는데요. 쉬는 시간이 됐어요. 자, 그래서 77번 표시해 두시고 77번부터 다음 시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